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자기소개서 문항 해설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영상 촬영하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취득을 이번에 했습니다. 자랑 좀 하고요. 수업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첨삭도 하고 이러면서 8월 초부터 2주 정도 공부해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덜 바빠지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찐으로 실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집 사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나중에 좀 해보고요. 전문성이 좀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통법규, 철도공학, 교통안전관리론, 열차운전에 대한 이론을 본 거고요. 각 과목 100점 만점에 이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서 이 점수가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취득하도록 여러 정보 주신 세 분의 학생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안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 특강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풀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에 관심이 없다. 일단 네가 어떻게 풀이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타임라인 다 찍어놨으니까 바로 그 해설 쪽으로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결제하실 분들은 빨리 결제를 하시는 게 좋아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서류 첫 도입이라서 자소서를 첨삭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 맡으려고 빨리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바로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써보면서 생각할 거야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소개를 좀 하면 23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그 제한직들이 필기 없이 서류 5배수로만 뽑았단 말이에요. 그 면접도 물론 봤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토목 장비분 한 분 5배수인데 제가 첨삭 진행해가지고 합격하셔서 면접도 합격하셔서 다니고 계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철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적부 자소서만 첨삭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외 자소서도 여러 군데 합격을 많이 시켰고 특히나 건강보험공단이 철도랑 관련 없다고 또 무시하실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7배수, 10배수로 서류 배수가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최근에는 5배수였던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15명 맡아가지고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 필승NC에서 워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까지 바라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를 첨삭을 지금 받아놓으면 면접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거는 제가 적부 자소서 첨삭 받아야 된다고 강조할 때부터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면접 합격률 꽤나 높은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NCS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저 포함해서 다른 코치님들도 다 NCS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라서 자소서 첨삭하면은 당연히 NCS 기준에 들어맞게 잘 첨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률이 또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 해설 글 올려놨습니다. 거기 맨 밑으로 가시면은 요거 안내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제가 하는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1회 첨삭인데 여기 있죠. 문항별 1회라고. 근데 제대로 첨삭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 뇌피셜로 막 작성하지 마시고요. 물론 잘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미흡한데 첨삭을 받고 한번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설 영상과 블로그 글, 풀이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참고해서 꼭 작성을 해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랑 이루다 코치님, 주고은 코치님, 김길진, 김서영 코치님, 저희 필승 NC에서 코치님들이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님들께도 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첨삭을 하는데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을 수용을 모두 하려면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진행할 때도 다 같이 진행했는데 전혀 이상 없었으니까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무조건 받고 싶다. 근데 그걸 보장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코치님들을 매칭을 시켜드릴 거예요. 일단은 결제하기 전에 매칭을 시켜드릴 거니까 일단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코치님들 양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가려가지고 진행하실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기라성 같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내용도 꼼꼼히 지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요건데 요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요. 아무래도 서류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면접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얼마를 환불을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합격 보장반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진행을 합니다. 다만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도 첨삭 서비스, 면접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은 불가하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고민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게 지금 구조가 선착순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신청하셔가지고 나중에 환불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희망하실 경우에는 오픈 채팅 아래 링크 있습니다. 실명 입장한 다음에 코레일 첨삭, 직렬 지역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고졸이라는 사회 형평 전형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만 고졸이나 사회 형평이라고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안내를 하면요, 피드백을 진행을 잘 해드립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을 하고요. 이런 기법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글이 잘 읽히냐 안 읽히냐를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잖아요. 보내시면은 저희가 읽고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구나. 근데 전달이 잘 안 됐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CS 기반 채용 평가에 맞게끔 저희가 코멘트하고 문장을 수정해드리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첨삭 프로그램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대필은 하지 않는다. 노베이스 작성이 있습니다. 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하고 본인 경험이나 이런 리스트만 보내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저희랑은 방향성이 맞지가 않으니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채용 기관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입사할 때 그런 역량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입사했을 때 코레일에서 어느 정도의 문서 작성 능력이 요구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자격이 아직은 덜 갖춰져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이스 정도는 이걸 500자, 700자에 맞춰가지고 작성은 하실 수 있어야죠. 자, 보완이 필요하다면 카톡으로 제가 해당 경험상, 당시의 상황,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등 필요한 부분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도 됩니다. 한 번 진행을 하고요. 첨삭 전에 읽어보고 궁금한 점 꼼꼼하게 물어보고 진행하고, 저희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싫기 때문에요. 원샷 원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2회 첨삭부터는 무당당 추가 비용이 있고요. 2회 첨삭 받을 일 없게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용은 45,000원이고 4개 다 진행할 때 165,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2회차부터는 무당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해놨는데요. 짜잘한 조정, 그냥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거는 해드려요. 근데 소재를 바꾼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작성을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다시 흐름을 엎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요점은 처음부터 할 때 서로 잘 하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인원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기 순번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건데요. 건보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마감 치고 거의 더 안 받았습니다. 예.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요기간 최대 4일입니다. 제출 분량에 맞게 500에서 700자로 반드시 보내주셔라. 예, 너무 넘어가거나 너무 부족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써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100%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게도 카드 결제 시스템은 없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급은 100% 해드리니까요. 염려 마시고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 지역 직렬 등등 이렇게 양식에 맞게 작성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기특강 안내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판매분 그대로 가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기출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 뭐 여러가지 바쁜 것도 있고 상반기 때 판매했던 분 그대로 가도 큰 이상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4년 상반기에 맞춤법 등 공부해도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부 출제가 돼서 이거를 복원해서 넣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존 버전으로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여기에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6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수강생은 반값인 33,000원에 진행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 들으셨던 분들은 굳이 또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 작년에 들었다 하시면은 43,000원 주고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지금 위에 카드 떠 있죠. 필기 특강 홍보 영상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특강 수강생 중에 최소 14명이 합격을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면접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이제 필기 합격 여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인 거 저희도 알잖아요. 그래서 최소 14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작년에 138명 중에 최소 11명 합격을 하셨고, 올해 상반기에 96명 들어서 최소 14명이 합격을 하신 거고요. 면접 특강까지 오셔가지고 요만큼 또 합격을 하셨고, 뭐 이제 앞으로 있을 서울교통공사 특강은 21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최소 이제 10명 이상씩은 합격생 한 10% 정도, 10% 이상씩은 내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렴한데 내실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의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서류를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 나는 서류 발표 나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 들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래도 평소에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는 코레일 샘플 문항, 민경재 피세 상황 판단과 자료에서 요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500문항 이상은 됩니다. 공부하기 충분하시니까요. 요거를 먼저 들으시고 서류 합격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신청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 들어라 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NC에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죠.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희 블로그 맨 밑에도 요거 자소서 첨삭 특강 밑에 또 연달아서 달아놨으니까요. 요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공이랑 법령은 없어요. 온리 직업기초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NCS만 있는 특강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신청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뭔가 당부사항, 주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이런 오해가 발생해서 저랑 약간 투닥투닥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블로그 보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철도공사 이렇게 올렸고요. 꼭 필요한 얘기들만 좀 써봤습니다. 채용 공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프리 영상 지금 촬영 중인 이겁니다. 공개 경쟁, 자격증 제한, 고졸 제한, 사회 형평적 인재 해가지고 이번에 코레일에서 엄청 많이 뽑고요. 아쉽게도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무 영업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만 사무 영업이 있어가지고 밑에 설명할 때도 사무 영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일정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자세히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라서 어쨌든 지금부터 작성해가지고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꼴랑 3일이에요. 꼴랑 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놔야 됩니다. 그럼 서류 10배수로 이제 10월 11일 약 한 달 뒤에 발표가 나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필기 공부 당연히 하셔야겠죠. 왜? 필기가 일주일 뒤인 10월 19일에 보기 때문에 이때 닥쳐가지고 준비하시면 너무 늦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NCS 전공, 그 다음에 법령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면접 특강도 당연히 진행할 거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사항 작성 예시 써놨으니까 보시고, 경험 경력사항도 예시 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있는 설명만 읽고 쓰셔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에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당 500에서 700자이고요. 상반기에 비해서 문항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상반기 때 좀 무리수를 많이 뒀죠, 얘네가. 정신 차린 것 같고요. 코레일 자소서 문항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하나가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접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소재를 잘 골라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면접 질문에서 팀워크 관련 얘기 나오면은 1번에 썼던 거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소서에 쓴 거 면접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고 그래야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뭐 갖다가 복부 똑같이 해놓은 건데, 부적격 사례 이런 것들이 부적격이 돼요. 글자 수가 모자라, 동일의 단어 문장 반복, 항목별 질문과 관련이 없다, 문항 간 동일한 답변, 타회사명 기재, 비속어 기재, 오픈 웹 또는 취업 카페에서 공개된 자소서 짧기비랑 표절, 이 오픈 앱이 저기죠, 이제 챗 GPT 이런 거 포함이죠. 지원자 간 자소서 짧기비 표절 등등에 해당이 될 때
부적격 되니까 주의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적부일 때는 말입니다. 적부일 때는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을 텐데요. 이제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봅니다. 그래가지고 부적격이 잘 뜰 수도 있으니까 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성명, 출생지, 회사명, 학교명 이런 거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학창 시절 뭐 대학교 팀 프로젝트 당시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이름, 대학교 이름 쓰시면 안 되는 거지. 학창 시절 뭐 대학교 팀 프로젝트 당시 이런 것들은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원 동기랑 포부 쓸 때는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코레일에 지원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우리 여자 간부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군 경험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쓰셔도 됩니다. 23년 하반기 때 아까 한 분 합격시켰다 그랬죠. 그분도 군 경험으로 작성을 했고요. 24년 상반기에 우리 면접 특강 오셨던 분들 자소서 쭉 살펴보니까 상반기에도 군 경험 얘기를 직접적으로 쓰셨음에도 적부 통과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공공기관으로 대체해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분대장이 아니라 리더, 분대원이 아니라 팀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순화하시면 되잖아요. 군 경험을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직이라면 무사고 운전을 했다라거나 뭐 차량 정비, 전기통신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직무 수행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군 경험 쓰는 거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걱정이 되면 공공기관으로 순화하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써도 되냐 안 되냐 이제 좀 그만 물어보시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거 제가 먼저 선빵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야겠다, 뭐 공공기관으로 순화해야겠다, 불안하니까 그냥 아예 안 써야겠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거는 꼭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문항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들 많이 쓰십니다. 입사 후에도 공사에 기여하는 어쩌고저쩌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는 4번 문항 마지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2, 3번 문항에서는 특히나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번 자기소개에서는 배운 점을 쓰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 얘기를 모두 똑같이 쓰기 때문에 분량만 잡아먹지 어차피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분량 채우려고 쓰시려면 차라리 배운 점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말미에 모두 입사 후 포부를 써야 된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나왔어요. 팀 내에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한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코레일이 지원자가 겁나게 많기 때문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것이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나와야겠지. 그리고 신뢰를 형성한 방법까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입사 후 동료들과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지 궁금한 거고요. 서로 끈끈하게 신뢰를 형성할 줄 아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조금 더 해볼게요. 분량은 제가 임의로 나눠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팀이었고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학창시절 팀프, 아르바이트 때 매출 향상, 군에서 작업 훈련 완료, 학생 모임에서 전원 합격. 그러니까 학생 모임이 아니라 공부 모임이에요. 블로그는 수정해 놓을게요. 자격증 취득을 다 같이 했다. 면허 취득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쓰시죠. 그 다음 직장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팀 목표 달성 경험 같은 거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어떤 협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면접 때도 마찬가지인데 역할 배분한 게 이제 팀워크가 아니거든요. 역할 배분을 했다는, 배분해서 님들 각각이 잘한 거지 이게 팀프는 아니잖아요. 협력은 아니잖아. 같이 하는 게 협력이지. 그래서 상호작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고객이 몰리면 각각 담당하던 업무를 빨리 끝내고 서로의 업무를 도왔다라고 한다거나, 팀 프로젝트 매주 업무 회의를 하면서 팀 업무 상황을 공유를 했다거나, 오결선 발생 시 모두 함께 논의해서 빈틈없이 해결을 했다라거나, 서로 모르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줬다거나 등등. 요거는 제 짧은 생각으로 예시를 몇 개 써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이런 식으로 협력했다라는 게 있다면 더욱 다채롭게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신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선수범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 책임감 있는 모습, 희생하는 태도 등등. 우리가 흔히
남들한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상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서 했습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쓰레기를 치웠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그런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결과 당연히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NCS 기반의 자소서 면접에서는요, 99%가 해피엔딩입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했다. 이번에서 말했던 요 목표를 달성을 했다 등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런 흐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챗GPT한테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짜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성 예시를 제가 써왔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부터는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기도 해가지고 제가 작성 예시를 풀 센텐스로 구체적으로 써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참고하실 수 있게끔 방향 정도는 잡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왔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학창시절 이런 프로젝트에서 입상하겠다는 목표 얘기했죠. 적극 협력했다.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로 신뢰를 형성했고 마침내 3등을 달성했다. 자, 일단 두 가지식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때려준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어떤 식의 태도로 신뢰를 얻어가지고 팀원과 협력해서 결과는 어땠는지가 모두 들어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써줬던 거고요. 작성 예시 두 번째 걸 보면은 식당 아르바이트 할 당시에 동료들과 코로나19 이전만큼 매출을 회복하자는 목표를 세웠고요. 조기 출근과 추가 근무를 불사하는 이런 책임감을 발휘해 신뢰를 형성해서 적극 협력한 결과 목표 대비 120%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장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고 중요합니다. 자,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이제 내용이 이게 메인이니까 써줍니다. 첫 회의 때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파트를 배분을 했고요. 강점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고, 문제 발생 시 대처를 위해 2명씩 짝을 지어서 업무를 맡겼다 라거나, 자, 둘째, 매주 2회 이상의 팀회의를 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하고 뭐 메신저를 활용하고 공유 문서를 활용하고 등등 있잖아요. 셋째, 매일 차트에 업무를 기록해가지고 미진한 인원을 파악해서 업무를 서로 이제 좀 지원을 해줬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뢰 형성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어떠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신뢰 형성을 위해서 내가 한 노력들 써주면 되겠고요. 결과 얘기합니다. 당연히 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분량이 500에서 700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거든요. 700자까지 채우면은. 원래 500자면 빠듯한데 200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써줘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3등을 수상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배운 점까지 여러 개 된다면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2번을 보면요. 자, 협력 과정을 씁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쓰실 수 있겠죠? 예, 실제로 본인들이 옛날에 협력을 해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순번을 정해서 청결을 유지했다. 홍보 담당을 나눠서 뭐 SNS 홍보를 했다라거나 피드백을 서로 업무에 대해서 해줬다. 피크타임의 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존대를 생략하고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 키워드들로만 이제 소통을 했다라거나 매장 소음으로 소통이 어려울 때는 즉각적으로 되물어서 소통의 오류를 줄였다라거나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신뢰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것들 조출이랑 추가 근무를 불사했다 이런 얘기 써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때 당시에 결과는 어땠고 배운 점은 뭐였는지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피드백을 수용을 해가지고 업무나 행동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하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강조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철도공사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문항인데요. 이게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건보랑 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자, 살면서 피드백을 받고 수용한 적이 있는지, 그걸 수용해서 스스로 개선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변화는 어땠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고쳐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해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게. 소재를 생각하느라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도.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작성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써주고요. 이거를 수용해서 내가 이후에 어떤 업무와 행동에서 개선을 했는지를 좀 자세히 써주면 좋겠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할 때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했더니 결과가 좋게 나왔다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내 스스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게 문항이 어디라고요? 자기계발 능력 평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면 결과가 좋았다 하고만 끝내면 되지. 근데 자기계발 능력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내가 어떤 성장,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블로그에는 여기 별표를 좀 달아놔야겠어요.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GPT한테 제가 피드백 사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 개선을 위해서 이런 피드백, 내가 실수를 좀 하니까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봐라. 시간 관리, 잘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봐라. 등등의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잘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답변 예시로 리더십, 동기부여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라는 거를 피드백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요거는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군 시절 소대 전술 훈련 당시 대대장님께 팀을 잘 이끌고 있으나 팀원들을 좀 더 동기부여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약간 이게 지금 중위, ROTC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성찰한 결과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팀원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애들이 지금 동기가 잘 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았다. 이에 다른 팀 리더들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요렇게 해봐라 라는 조언을 받았고요. 팀원 한 명 한 명 소통해가지고 니즈와 기대를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전술 수립 및 실행 후 전후 적극적으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이끌었다. 그러자 얘네가 의견을 어쩌고저쩌고 개진하고 일과 후에도 전술을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다. 플러스 나의 변화 써야죠. 이전보다 내가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얘네를 존중하면서 타인을 동기부여하는 방법까지 고민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운 점 뭐예요? 당연히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팀 목표 달성과 나의 성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잘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서 써주시고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배운 점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능동적인 태도로 근무해주면 좋겠다라는 점주의 피드백을 받았다. 조금 이제 추상적이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하던 대로만 하기보다는 매장에 있는 동안 손님들의 행동과 판매 제품들의 분석을 해서 매출 향상에 좀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인센티브도 제안을 하셨다. 자, 고객 판매 분석해서 발주랑 진열에 신경을 썼어요. 어떤 상품, 어디에 둔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관찰력이죠, 이런 것들이. 자, 고객이 주로 뭐뭐한 패턴으로 계산대 앞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 나도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고객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잔돈으로 물건 판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살 수 있게끔 초콜릿이나 이런 거 싼 것들 앞에 갖다 놓잖아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결과 뭐예요? 매출 향상 점주님의 인정과 더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플러스 나의 이런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태도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도움이 됐다. 내가 조직원으로서 좀 자리를 잡는데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모모한 태도를 갖추면 모모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형태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분량이 부족하다면 4번 배운 점은 쓰지 않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성과 낸 경험, 사례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완전 이거는 그냥 면접 문항이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봅니다. 기존의 방식을 혹은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거,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 작성 방향,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왜 하는지를 빼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잘 챙겨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과 도입을 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시를 들어갈게요. 이거는 실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각색해가지고 좀 써봤습니다. 자,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아까 대학교 써도 된다 그랬죠. 예년보다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개편했다. 개선 사례예요. 축제가 길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서 기존보다 2배 많은 150명 규모로 운영을 해야 됐어요.
때문에 3일 70명에 맞춰 운영한 이전의 방식은 실정에 맞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랑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바꿔야만 했다. 내가 왜 바꿨는지 개선 그 이유까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기존에 7팀으로 나눠서 단장, 부단장 예하 7개 팀으로 운영을 하던 방식을 15개 팀으로 나눠서 3개 팀마다 묶어가지고 중간 관리자를 새로 배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전기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일할 때도 이렇게 무전기를 쓸 일이 좀 있죠. 연관성이 있게끔 일부러 좀 짠 거고요. 셋째, 그해부터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됐기 때문에 단원의 가용 시간을 수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업무별 교대 근무를 편성했다라고 써놨고요. 일례로 주점이 운영되는 야간에는 남성단을 위주로 현장을 순찰하고 통제했고요. 안내 관련 업무나 이벤트 진행 같은 업무는 여성단을 위주로 배정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얘기해줘야죠. 안전사고 빵건, 소통 오류로 인한 문제 최소화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공평한 업무 분배를 해가지고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 신문에도 게재될 정도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개선 사례로 괜찮죠, 이 정도면. 자, 두 번째로 도입 사례입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 근무할 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기존보다 업무 강도를 낮추고 좀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한다면 강사들의 직업 만족을 높여 모두가 즐겁게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인 학생들도 양질의 수업을 받아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선 강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힘들지 않냐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 공유 체제, 자료를 분담해가지고 제작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런 자료 공유 체계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강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서로 강의를 참관해서 장점을 흡수하는 시범 강의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각자 강점을 흡수하면 학원 전체 수업질 향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다른 학원과 강사들이 개인주의를 고집할 때 먼저 나서서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목표한 대로 업무 강도는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실적은 높아졌고요. 명성이 높아져서 원생이 몇 프로 증가를 했다. 수치 같은 거 제시해 주는 거 좋죠. 근데 너무 거짓말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있으면 좋고요. 어쨌든 자,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존에는 강사별 수업 편차가 있었는데 일관성 있게 교육이 제공된다라는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과는 어땠는지, 성과는 경험이니까 성과가 어땠는지까지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업무 개선이 성과 향상은 물론 우리끼리도 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많이 까다로우셨을 건데요. 상반기 때 3번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해외 사업, 해외 경쟁력, 요거보다는 낫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써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지원 분야에 맞춰가지고 공사에 지원한 동기랑요, 회사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본인의 강점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에 맞추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이 전제를 반드시 고려를 해가지고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원 분야에 맞춰서 공사 지원 동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비전과 목표의 어떤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한문희 사장의 신년사를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꼭 참고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내용 들어가 보면 그 한문희 사장이 강조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디지털 전환과 뭐 안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쓰는 거고요. 없으면은 그냥 내가 코레일 왜 지원했는지 쓰시면 되거든요. 모든 걸 이제 사장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긴 하죠. 그 다음에 내 직무기술서도 꼭 참고해가지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신년사 중에서 나와 생각이 같아가지고 인상 깊었던, 감명 깊었던 내용을 고르시고요. 그래도 철도랑 관련 있는 걸로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장님 신년사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숙소를 확충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원 동기로 쓰기엔 무리가 있죠. 너무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발췌를 하되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또 갖다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겹쳐가지고 표절이나 이런 걸로 좀 걸릴 수가 있잖아, 잘못하면요. 그래서
문장이나 표현을 바꿔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느꼈다. 땡땡직 지원자로서 나 또한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니네 이런 부분 쩔더라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추가로 특히 철도에서 그게 왜 필요한지, 내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너네랑 왜 똑같은지, 나의 배경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도 그걸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등, 플러스 내가 왜 철도에서 근무하고 싶은지까지 써도 되죠. 어릴 적부터 철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강조를 해주면은 지원 동기 300자 정도 쓰시는 건 충분히 이제 무리 없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장님 발췌하고 이런 얘기보다도 요쪽 있죠. 여기 쪽 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써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원 동기에 내 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장님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이게 좋대, 공감이 된대. 근데 왜가 없잖아요. 왜 그게 공감이 그렇게 되시는데요? 라는 얘기가 없으면 어색하니까 지원 동기의 완성은 내 얘기까지 넣어주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강점을 얘기를 해야 되죠. 공사의 비전 목표의 어떤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사의 비전과 목표 중에 어떤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강점을 발휘하겠다라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비전이랑 목표를 보려면 이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캡처를 해왔는데, 비전은 보시다시피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패스하고요. 경영 목표랑 전략 과제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 혁신, 소통, 신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혹은 고객 만족도랑 디지털 서비스 달성률이라든가 스마트 근무 환경 조도, 이런 각각의 얘기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면은 직무와도 연관을 지어야 하니까 직무 소개서에 있는 그 세부 직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랑 지식, 태도를 좀 참고해가지고 써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부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직접 할 줄 아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들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필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직접 못 해봐가지고 안 된다 그런다면 이제 지식에 있는 걸 어필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량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전기 자동 제어 같은 거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이나 토목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건축도 이런 것들 직접 안 해봤다, 해봤으면 너무 좋고, 안 해봤다 그러면 이런 지식들 잘 알고 있다라고 어필을 해주는 것도 좋다. 정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없어 뭐가, 그러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제가. 안전의식이 강점으로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공사 목표가 뭐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사례로는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 공사장 근무할 때 지적환호 환호 응답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구류 착용을 철저히 하고, 규칙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사 목표, 비전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빼먹어서 썼는데 그 강점을 길러온 과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무영업, 중대재해 예방문화 확산, 운송수익 극대화, 신성장 사업 경쟁력 확보, 자원운용 최적화, 이런 것들, 소통 홍보 강화, 이런 것들 써도 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 디지털 통합 안전관리라든가 등등, 유지보수 과학화 이런 것들 써도 되고, 운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통합 안전관리, 중대재해 확산 등등, 이거는 제가 될 만한 것들 그냥 가져온 거니까 꼭 이틀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꼭지를 잡아가지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현업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안전의식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템플릿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 동기에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니네한테 지원을 했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칭찬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나와의 그 연관성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템플릿 굳이 이제 만든 거고요.
300자에서 400자 강점 써주시면 되고요. 나의 몸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점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길러온 과정도 써주세요. 사례 같은 거 이제 요런 사례처럼 덧붙여가지고 써주시고요. 입사후 포부 100자 정도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 쓰느라고 분량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입사후 포부 안 써도 괜찮다. 근데 잘 배분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사후 포부에 막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 내용 작성하는 게 본 내용 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예시는 요거는 문항이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획일화 될 거에 좀 우려가 돼가지고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고요. 저희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NCS 필기 모의고사 지금 진행을 합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요. 아래에 블로그 들어가서 아래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영상도 꼭 반드시 보시고요. 해가지고 각각의 카톡 채널이 다릅니다. 그거에 맞게 잘 신청하셔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